아내와 결혼한 지 20년이 넘었다. 평범한 부부처럼 다투기도 했고, 함께 웃기도 하며 살아왔다. 크고 작은 위기가 있었지만, 우리는 서로를 의지하며 견뎌왔다. 하지만 몇 년 전, 아내가 큰 병을 앓게 되면서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처음에는 단순한 피로인 줄 알았다. 아내는 자주 피곤하다고 했고, 이유 없이 두통을 호소하곤 했다. 병원에 가보라고 했지만, 아내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그러다 어느 날, 집안일을 하던 아내가 갑자기 쓰러졌다. 급히 병원으로 이송했고, 정밀 검사를 받은 결과 의사는 심각한 질환이 진행 중이라고 했다.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하며, 완치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릴 거라는 말에 머릿속이 하얘졌다. 나는 망설임 없이 회사를 휴직했다. 직장에서는 만류했지만, 내겐 일이 아니라 아내가 먼저였다. 우리는 부부였고, 함께해야 할 순간에 나는 곁을 지켜야 했다. 그때부터 본격적인 간병 생활이 시작되었다. 입원과 치료, 수술을 반복하는 긴 시간 동안 나는 아내 곁을 떠나지 않았다. 병원 침대 옆에 가니 침대를 펴고 잠을 잤고, 하루에도 몇 번씩 주사를 맞는 아내를 보며 가슴이 무너졌다. 식단을 관리하고, 한밤중에도 일어나 약을 챙겨주었다. 몸을 가누기 힘들어하는 아내를 부축하며 병실 복도를 함께 걸었고, 조금이라도 기운을 차릴 수 있도록 매일 따뜻한 차를 준비했다. 아내는 힘든 와중에도 미안하다는 말을 자주 했다. 당신까지 이렇게 고생하게 해서 미안해. 나는 그때마다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우리한테 이런 시간이 올 줄 몰랐지만, 끝까지 같이 버텨보자. 치료는 길고 고통스러웠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2년이 지나 아내는 점차 건강을 되찾기 시작했다. 완치 판정을 받은 날, 우리는 함께 울었다. 드디어 이 지옥 같은 시간이 끝난 것이다. 완치 판정을 받았다고 해도 당장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오랜 투병 생활로 인해 아내의 몸은 여전히 약했고, 꾸준한 요양과 재활이 필요했다. 아내가 건강을 회복한 후 1년이 지나자 우리 부부의 일상은 점점 예전처럼 돌아가는 듯했다. 나는 다시 출근을 시작했고, 아내는 집에서 요양을 하며 서서히 일상생활을 되찾아갔다. 집안일도 천천히 다시 하기 시작했고, 친구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조금씩 사회생활을 재개하는 모습도 보였다. 나는 그런 아내가 대견했고, 오랜 투병 생활 끝에 이렇게 다시 평범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기적처럼 느껴졌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인가 아내의 행동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별다른 이상함을 느끼지 못했다. 건강을 되찾았으니 조금 더 활발해지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점점 집을 비우는 시간이 길어지고 평소보다 옷차림에 신경을 쓰는 모습이 보였다. 예전에는 편한 옷차림으로 동네 마트에 다녀오곤 했는데, 이제는 외출할 때마다 화장을 하고 정성스럽게 차려입었다. 처음에는 그냥 기분 전환이 필요해서 그러는 거라고 생각했다. 오랜 병원 생활과 요양 생활 동안 제대로 꾸미지도 못했으니, 이제 다시 예전처럼 외모를 가꾸는 것이 이상할 건 없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달라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어느 날은 아내가 늦은 저녁까지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고, 한참 후에야 메시지로 친구들과 함께 있어서 늦는다고 답이 왔다. 예전 같았으면 별로 신경 쓰지 않았을 일인데, 그날따라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하지만 괜한 의심으로 아내를 불편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애써 무시했다. 하지만 그런 일이 반복되면서 나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예전처럼 아내가 반겨주는 일이 드물어졌고, 집에서도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 혼자 방에 들어가 통화를 하기도 했고, 가끔은 몰래 미소를 짓기도 했다. 내가 물어보면 그냥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거라고 했지만, 뭔가 숨기는 듯한 느낌이 강하게 들었다. 결정적인 순간은 어느 날 주말이었다. 나는 오랜만에 아내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드라이브를 가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아내는 피곤하다며 집에서 쉬겠다고 했다. 나는 알겠다고 하고 혼자 외출했다가 집에 두고 간 서류가 있어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
현관문을 열자 집 안에서는 전화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다. 응, 나 오늘은 못 나가. 당신도 알잖아. 조심해야지.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문틈으로 보니 아내는 소파에 앉아 다정한 목소리로 통화를 하고 있었다. 상대가 누구인지 물어볼 필요도 없었다. 그 순간 지난 몇 달간의 아내의 변화가 하나로 연결되었다. 외출이 잦아지고 집에서의 태도가 달라지고 몰래 미소를 짓던 모습들이 모두 설명이 되었다. 나는 조용히 문을 닫고 나왔다. 그날 밤 아내는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나를 맞이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었다. 아내는 여느 때처럼 가벼운 이야기들을 했지만 내 머릿속에서는 온갖 생각들이 떠다니고 있었다. 그날 이후 나는 아내의 행동을 유심히 살펴보기 시작했다. 직접 추궁하는 대신 조용히 그녀의 변화를 지켜보았다. 그리고 결국 확신을 갖게 되었다. 며칠 후 나는 아내의 핸드폰에서 낯선 번호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보았다. 그 안에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문장들이 가득했다. 오늘도 너무 좋았어. 조심해야 해. 남편한테 들키는 날엔 정말 끝장이야. 아내는 나 몰래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었다. 처음에는 믿고 싶지 않았다. 내가 아내를 위해 포기한 시간들, 병원에서 함께했던 밤들, 그녀를 살리기 위해 쏟아부었던 노력들이 한순간에 부질없어지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현실을 부정한다고 해서 바뀌는 것은 없었다. 내가 아내를 위해 헌신했던 시간들은 무엇이었을까? 아내가 병상에 누워있을 때 나는 매일 밤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아내의 곁을 지켰다. 손을 잡아주고 약을 챙겨주고 다시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했다. 그런데 아내는 건강을 되찾자마자 나를 배신했다. 나는 아내를 추궁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행동을 조용히 지켜보기로 했다. 몇 달이 흘렀다. 아내는 여전히 밖으로 나돌았고 나는 더 이상 그녀를 신경 쓰지 않기로 했다. 언젠가 그녀가 스스로 무너질 것이라는 걸 어딘가에서는 믿고 있었던 것 같았다. 그리고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아내가 다시 병원에 실려갔다. 응급실에서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병이 재발했습니다. 치료를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나는 의사의 말을 들으며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했다. 아내가 병을 이겨내도록 돕기 위해 모든 걸 바쳤던 지난 날들이 떠올랐지만 이번에는 아무런 애틋함도 절박함도 들지 않았다. 아내는 병상에 누워 나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후회나 미안함 대신 두려움이 서려 있었다. 병상에 누워있는 아내는 창백한 얼굴로 나를 바라보았다. 마른 입술을 달싹이며 힘겹게 입을 열었다. 여보. 나는 가만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나, 다시 아픈 것 같아. 나는 짧게 숨을 내쉬며 대답했다. 응, 들었어. 아내는 순간 멈칫하더니 마른 목을 축이며 조심스레 말했다. 나 어떻게 이번에도 내 옆에 있어 줄 거지? 나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건 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기 전까지였지. 지금은 아니야. 아내의 눈이 흔들렸다. 그게 무슨 소리야? 나는 그녀에게 다가가 병상 옆 의자에 천천히 앉았다. 정말 몰라서 묻는 거야? 아내는 시선을 피했다. 침대 시트 위에 올려놓은 그녀의 손이 가늘게 떨렸다. 그때 너가 퇴원하던 날 기억나? 내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내가 건강을 되찾았다는 사실이 내겐 얼마나 큰 의미였는지 기억은 해? 아내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응, 기억해. 우리 서로 엄청 기뻐했지. 근데 넌 어떻게 했니?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내가 건강을 되찾고 일상으로 돌아가고 나는 내 곁에 있었어.
여전히 내가 힘들어할까봐 신경 쓰고 회사 다니면서도 너가 잘 지내는지 걱정했어. 근데 너는 내가 걱정하는 그 시간 동안 뭘 했니? 아내의 입술이 바르르 떨렸다. 나 정말로 아무것도 안 했어. 정말이야. 친구를 만났을 뿐이야. 나는 그녀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조용히 말했다. 내가 항상 집을 나가고 늦은 밤까지 연락이 안 되고 내가 모르는 사람들과 어울리고 그러다 결국 다른 남자를 만나더라. 그 남자는 정말 친구야. 진짜야. 친구. 50살이 넘은 남녀가 친구가 어딨어? 말이 된다고 생각해? 아내는 차마 나를 쳐다보지 못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아프니까 내 옆에 있어 달라고? 그게 아니야, 여보. 내 이야기 좀 들어봐. 나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가 내쉬었다. 내가 처음 아팠을 때는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어. 사랑하는 사람이 아픈데 어떻게 외면할 수 있겠어. 아내는 손으로 이불을 꼭 쥐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생각해. 여보, 정말 미안해 정말이야. 제발 내 말 좀 들어봐. 나는 끝까지 내 곁에 있었는데 넌 나를 배신했어. 그러고 나서 다시 아프니까 날 찾는 거야? 꿈깨, 이제 그럴 일 없어. 아내는 간절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나 후회해. 정말이야. 다 잘못됐어. 다시 기회를 줘. 나 버리지 마, 여보. 나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럴 마음 없어. 간병인이 필요하면 그 새끼한테 해달라고 해.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무슨 소리야, 여보. 당신이 내 남편인데 누가 나를 봐줘. 미안해 정말.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사실 너 아플 때 간호하느라 많이 힘들었어. 그런데 너 바람 피우는 걸 보는 게 더 힘들더라. 그만하자. 아내는 울 것 같은 얼굴로 나를 바라보았지만 나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병실 문을 열었다. 아내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며칠 동안 나는 병원 근처를 맴돌았다. 그녀를 완전히 외면하고 떠날 수도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발길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다. 나는 아내를 용서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녀를 저렇게 병상에 혼자 남겨두는 것이 맞는 걸까? 서류를 정리하는 동안에도 문득 그녀가 병상에 누워있던 모습이 떠올랐다. 예전 같았으면 아무 고민 없이 그녀 곁을 지켰겠지만 이제는 다 끝났다. 나는 조용히 병원으로 향했다. 이번이 마지막이 될 거라는 걸 알면서도. 병실 문을 열자 아내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내 인기척에 천천히 고개를 돌린 그녀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여보, 왔어? 나는 아무 말 없이 가방에서 이혼 서류를 꺼내 그녀 앞으로 밀어놓았다. 이제 끝내자. 아내는 서류를 바라보다가 피곤한 얼굴로 나를 올려다보았다. 벌써? 왜 이렇게 급하게 그래? 나 아파, 여보. 나는 짧게 한숨을 내쉬었다. 내가 건강할 때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없었지. 그녀의 표정이 흔들렸다. 나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너가 바람을 피울 때 난 그저 지켜보는 수밖에 없었어. 내가 변명을 늘어놓아도, 내가 집을 비워도 난 참고 기다렸지.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려고. 나는 그녀에게 도장을 내밀었다. 이제 내가 너를 놓아줄게.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도장을 손에 쥐었다.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나 이렇게 아픈데 정말 후회 안 해? 벌 받을 거야. 나는 짧게 대답했다. 벌은 너가 받겠지. 바람 피운 벌. 그녀는 입술을 꼭 깨물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서류 위에 도장을 찍었다. 짧은 소리와 함께
우리가 쌓아온 세월이 종이 한 장으로 정리되었다. 나는 서류를 챙기며 마지막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잘 지내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병실을 나섰다. 문이 닫히는 순간 그녀의 흐느낌이 희미하게 들려왔다. 하지만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며칠이 지나도록 나는 병원에 가지 않았다. 아내가 상태가 나빠졌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었지만 이제 나는 아내와 아무런 관계도 아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형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그 애가 떠났어. 나는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언제입니까? 오늘 오전에. 상태가 계속 나빠지더니 결국. 목소리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나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장례식장은 강남병원 장례식장이야. 올 수 있으면 와. 그 말만 남긴 채 통화는 끊겼다.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동안 아무런 생각도 할 수 없었다. 가야 할까, 가지 말아야 할까. 그녀는 병이 재발한 이후로도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았다. 의사는 적극적인 치료를 권했지만 그녀는 이제는 의미가 없다며 거부했다고 했다. 처음엔 단순한 요양 차원의 입원이었지만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면서 결국 병원에서 다시 집중 치료를 받다가 숨을 거뒀다는 것이었다. 이미 우리는 끝난 사이였다. 그녀가 병원에 있다는 걸 알면서도 나는 찾아가지 않았다. 마지막 순간에 그녀는 나를 떠올렸을까? 아니면 자신이 선택했던 삶을 후회했을까? 나는 결국 장례식장으로 향했다. 도착하니 아내의 가족들이 나를 보고 잠시 놀란 듯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내가 왜 나와 이혼했는지, 그녀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그렇기에 그들은 나에게 감히 위로나 조의를 건넬 수 없었다. 나는 조용히 헌화를 하고 영정 사진을 바라보았다. 사진 속 그녀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이 사진이 언제 찍힌 건지, 어떤 순간의 기록인지 알 수 없었지만 나는 오래전 그녀가 병원에서 완치 판정을 받고 기뻐하던 모습을 떠올렸다. 그때 나는 진심으로 기뻤다. 그녀가 다시 건강을 되찾았다는 사실이 행복했고, 이제 모든 고통이 끝났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녀가 건강을 되찾자마자 한 일은 나를 떠나는 것이었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아내를 용서할 수 있을까? 아니면 그저 잊어버리는 것이 맞을까? 한참을 서 있다가 나는 묵묵히 몸을 돌렸다. 그 순간 형님이 조용히 말을 건넸다. 와줘서 고맙다.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는 한숨을 쉬며 나를 바라보았다. 우리가 너한테 뭐라고 할 입장은 아닌 거 안다. 그래도 마지막이니까 와줄 거라 생각했어. 나는 그를 바라보며 짧게 대답했다. 마지막이니까요. 그는 애써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다. 우리도 그 애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이해가 안 돼.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나는 한동안 침묵을 지키다 조용히 대답했다. 저도 모릅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장례식장을 나와 천천히 걸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다. 이제 정말 끝이었다.